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만들어 볼 수 있는 예제를 차근차근히 진행하는 TT하우스 시간이에요. 자, 오늘 진행할 예제는요, 이러한 사이트이죠. 자, 해당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디자이너나 개발자일 텐데요. 웹이라고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것에 걸맞게 종이 명함보다는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멋있게 URL 하나만 딱 던져주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인 도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사이트를 만들어 봤어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사진이 들어가고요. 이 사진이 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포지션을 나타내는 이러한 요소가 있고요. 다재다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름이 들어가고 자기의 소개,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자신의 업무 경험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킬, 그리고 연락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어요. 보통 카톡이나 이러한 메신저를 통해서 이 완성된 웹사이트의 URL을 전달할 텐데요. 카톡이 PC 카톡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PC 카톡에서 보여지는 상황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 크기를 키워보면요,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반응형 웹의 개념이죠. 그래서 아까까지만 해도 얘가 상단에 있었던 사진인데요, 왼쪽 영역에 픽스드 시켰고 나머지 영역이 이렇게 스크롤 되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컨텐츠는 그대로인데 보이는 레이아웃을 변화를 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이 웹사이트를 보더라도 안정적인 레이아웃, 가장 보기 좋은 레이아웃을 표현하는 것이 반응형 웹이죠. 자, 이 사이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세팅부터 잡아보죠.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시작 파일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원하는 위치에 압축을 푸신 후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에디터로 해당 폴더를 오픈하면 되겠죠. 우리 수업에서는 브라켓 에디터를 활용할 것이고요, 압축 푼 폴더를 폴더 열기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죠. 우선 HTML, CSS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지식은 네거티브 마진, M 단위, 비포 애프터와 같은 가상 요소, 애니메이션,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VW, VH, 박스 섀도우, 박스 사이징, 미디어 쿼리 등과 같은 지식이 미리 있다라고 하면 이 예제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해당 지식이 좀 생소하다라고 하면 예습 차원에서 미리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좀 더 수월하게 예제를 따라 하시면 여유롭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더 풍부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 예제 디자인을 완벽히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방, 변형, 창조의 정신이 있죠. 그래서 이 예제를 따라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자신의 디자인으로, 그리고 여기 주제가 자기소개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여러분들의 컨텐츠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을 시켜서 변주를 해서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완성한 예제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또 홍보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뿌듯하겠죠, 제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 메일로 질문을 받거나 할 텐데요.
질문을 제가 받아보니까 너무 많은 질문들이 와서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은 우리 요 유튜브 댓글로 많이 부탁을 드리고, 요 해당 메일로서는 완성된 것, 난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잠이 안 온다, 요런 분들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 준비가 끝이 났고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의 사이트죠. 우선의 이 왼쪽은 PC에서 이 사이트를 봤을 때의 모습이고요. 자, 오른쪽은 모바일 환경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이트 모두 결국은 하나의 마크업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반응형 웹이잖아요. 자, 그런데 CSS 작업을 할 때 먼저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PC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는 좀 고민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국내 사이트들이 PC 페이지를 먼저 만들고요, 점차 이 뷰포트의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하는지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거든요. 뷰포트라고 하는 건 이 웹사이트가 보여지는 이 창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 사이트 같은 경우는 PC 페이지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페이지부터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왜냐면 이 사이트의 목적이 모바일 사용자가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획이거든요. 자, 요거는 종이 명함을 대신하는 개인 웹사이트, 요거를 컨셉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 완성된 웹사이트의 주소를 카톡과 같은 메시지로 막 보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죠. 내 이름은 뭐다, 나의 어떤 포지션은 이렇다, 내 소개, 그죠? 나의 어떤 경력들, 나의 스킬들, 이렇다. 간단하게 보내는 명함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고요, 혹시나 PC 카톡과 같은 환경에서 봤을 때의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물론 자기 마음이에요. 해볼게요. 자, 이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면 역시나 전체적으로 마크업 하는 게 중요해요. 이 페이지나 모두 가장 크게 보자면 두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덩어리, 요 덩어리, 요 덩어리, 요 덩어리, 그죠? 그래서 div 두 개로 시작을 하겠다. 자, 첫 번째 div는 요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자, 처음에 제가 div 시작한 이유는요, 그냥 img src로 넣게 되면 요 이미지와 요 이미지 완전히 다른 비율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포토샵에서 요 해당 이미지를 이렇게 편집했다라고 하면 요 비율의 이미지가 요 환경에 놓였을 때 굉장히 안 예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div를 먼저 작업을 한 것이고요, 요 해당 div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요 준비된 이미지를 깔겠다, 요런 개념이죠. 그래서 클래스 포트레이트 라고 지정하고요, 요거는 클래스 프로파일이라고 할게요. 그죠? 포트레이트는 딱히 어떤 컨텐츠를 넣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요 div에는 요 해당 배경 이미지를 넣었다. 그래서 스타일에서 작업을 해 나가면 되겠죠? 자, 우리 요 번개 모양을 누르면 실시간 미리 보기 개념이죠.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가 이렇게 뜨죠.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그래서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반 나눠서 작업을 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크업에서 지금 아예 컨텐츠가 없으니까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선 프로파일이라고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이 포트레이트부터
먼저 작업을 해요. 우선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본 스타일들을 없애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오른쪽 키 눌러서 검사.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죠. 여기 바디에 지금 이 당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마진이거든요. 여기 8픽셀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 없애주는 게 먼저겠다. 없어졌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체 덩어리의 배경 색깔, 그리고 그거에 따른 포그라운드 컬러, 전경 색깔을 지정을 해요. 배경색의 전경색. 요게 가장 기초가 되는 디자인이니까 요거부터 작업을 해주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데 있어서 요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포트레이트라고 해서 배경 이미지를 넣는 거죠. 아까 IMG SRC 마크업으로 넣지 않고 배경 이미지를 넣는다 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준비된 이미지를 깔았어요. 그럼 제가 980에 1080 굉장히 큰 이미지로 준비를 했단 말이죠. 자, 그게 뜰까요? 안 뜨죠? 왜 안 뜰까요? 요 DIV는 높이가 0이다. 자, 지금 요 DIV의 width랑 height, 즉 너비하고 높이가 지정되어 있지 않죠? 그 width는 부모 크기만큼 꽉 차 있고요. height는 요 포트레이트라는 DIV의 자식 높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 높이가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요 배경 이미지가 표현이 안 된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이트 400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요 끌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400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뭐 200, 300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돼요. 왜냐? 창 크기를 늘리고 줄였을 때 200이라고 하는 하이트가 고정값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응형 웹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완전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선에 이 이미지의 비율이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이트를 이렇게 고정 픽셀로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이트의 픽셀을 우리가 원하는 비율로 잡을 수 있을까요? 자, 하이트를 직접적으로 잡지 않고요. 하이트를 잡을 수 있는 다른 속성 뭐가 있나요? 패딩이 있죠. 패딩 탑을 주는 거예요. 또는 패딩 바텀. 패딩 탑과 패딩 바텀 모두 결국에는 하이트로 잡히잖아요. 맞죠? 여기에 400을 잡으면 똑같잖아요. 안쪽 공간이라는 뜻이니까 상단 기준에서 안쪽 공간 400이 생긴 거죠. 그럼 하이트 400 준 것과 패딩 탑 400을 준 것은 같은 결과예요. 그죠? 하지만 이거는 변함이 없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마법을 부릴 때가 된 거죠. 패딩 탑을 100%로 준다 이거예요. 퍼센테이지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요 패딩 탑의 퍼센테이지의 기준은 요 포트레이트라고 하는 DIV의 부모의 너비 기준이에요. 패딩 탑은 높이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요. 퍼센테이지로 주게 되면 너비 기준이에요. 너비 기준으로 높이를 잡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400 준 것과 비슷한데요. 완전 달라요. 창 크기에 따라 이 비율이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100% 하게 되면 정사각형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사각형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모니터의 비율 16대 9 비율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계산기가 좀 필요한 것이죠. 자, 9 나누기 16을 해보는 거죠. 오늘 0.5625죠? 요거를 퍼센테이지로 변화를 하게 되면 56.25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56.25로 변화를 하면요. 요것이 바로 16대 9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요게 16이고요. 요게 9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대 9 비율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요 이미지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16대 9로 만들었던 요 DIV에 깔았을 때 어색하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쓰는 게 백그라운드 사이즈죠. 조절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보통 커버라고 많이 하죠. 그러면 요 이미지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자신의 너비, 그죠? 기준으로 또는 높이 기준으로 적절히 사이즈를 조절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럼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센터로 잡는다. 그죠? 그러면 산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했을 때 이 이미지가 잘 적절히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팁이 있다. 자, 이번엔 프로파일 DIV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프로파일 DIV이죠. 자, 마크업을 할 때 시각적인 덩어리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프로파일 DIV 안에 첫 번째 덩어리가 있고요.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네 번째 덩어리는 디자인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여기 안에 DIV가 총 4개가 있게끔 되는 것인데요. 클래스명이 첫 번째가 프로파일에서 가장 헤더 영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비슷한 디자인이다. 섹션이라는 이름으로 이 클래스명을 나머지 2군데에서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섹션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자, 절대 마크업을 서두르면 안 되겠죠? 이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마크업들을 지금 당장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전체적인 마크업부터 작성을 해놓고요. CSS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간격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작업을 한다. 지금 보면 이 프로파일의 안쪽 공간 요거를 먼저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이 안에 있는 div 4개의 하단 공간 이런 것들이 지금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CSS에서요. 프로파일 패딩을 주는 것이죠. 패딩 50픽셀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픽셀 단위로 쓰지 않고 역시나 여기에서도 퍼센테이지로 한번 써보자. 5%, 10%, 7%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주게 되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비 기준이다. 그래서 너비의 변화에 따라서 이 패딩 값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기기의 비율에 맞게 조절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H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얘네들 간의 하단 간격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게 좋으니까 프로파일의 아까 헤더였죠. 그리고 프로파일의 섹션의 다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패딩 바텀 요것도 %로 주도록 할게요. 7%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 간격과 이 하단 간격이 동일하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파일 헤더부터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마크업을 해보죠. 우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마크업을 요 영역이죠. 공간 마련한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div를 할 수 있겠죠. I am a designer. 제인도 am a designer. 제인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요. 뭐 디테일은 생략을 하는 거죠. p 태그 문단 요거 복사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div 안에 a 태그 3개로 들어가면 좋겠네요. 물론 ulli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이렇게 빼자. 트위터,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프로파일 헤더의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만 마크업을 할게요. 자, 프로파일 헤더가 굉장히 마크업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끄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클래스명을 좀 더 작업을 해주면 좋겠죠. 첫 번째 위에 이 클래스명은 name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좋겠네요. 클래스 네임. 독립적인 이름을 작업을 해준 것이에요. 그리고 요 또 name은 구분이 되네요. 일단 요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만 있는 게 아니라 디벨로퍼도 있고 튜터도 있고 크리에이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직업을 다 가지고 있는 만능 제주꾼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ul, li 해서요. 디자이너도 들어가고 디벨로퍼도 들어가고 튜터, 크리에이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ulli 목록이죠. 목록으로 이 제인 도라는 사람의 어떤 역량을 리스트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얘는 가장 중요한 이 페이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H1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마크업이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을 했다가 점차 구체적인 마크업으로 해나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p 태그는 뭐 더 구체화될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div도 이렇게 끝이겠죠. 그러면 클래스만 좀 봅시다. p 태그는 굳이 뭐 클래스명을 안 달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얘는 아이콘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요 a 태그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식의 클래스명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핀터레스트, 아이콘스 A의 트위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프로파일의 마크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자, 요 UL의 클래스까지만 딱 적어주도록 할게요. 네임에 잡, 직업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요. 얘는 네임의 타이틀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어울리지 않을까. 네임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 네임 잡과 네임 타이틀로 구분되어 있다. 요건 그냥 나오는 것이고요. 네. 자, 그러면 요 프로파일 헤더부터 완성을 시켜보죠. 우선에 뭘 먼저 작업을 해줘야 될까? 자, 무조건적으로 그 브라우저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타일을 없애는 게 현명한 일이죠. 우리가 아까 최초에 바디에 있는 마진을 없애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요 UL에 있는 마진과 패딩, A 태그에 있는 요 색상과 밑줄, 그리고 요 P 태그에 있는 상하단 마진, H1에 있는 상하단 마진, 이러한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없앨 필요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 눌러서 검사를 통해 조사해 볼 수가 있다. 프로파일 안에 헤더, 네임. 자, 이렇게 상하단 마진이 있죠. 그리고 P 태그도 상하단 마진이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을 요 바디에서 쉼표를 찍고 H1, P, UL. 자, 점차 없어지죠? 그리고 LI 같은 경우는 리스트 스타일 타입 넌 해서 점 빼기를 없애주고요. UL 같은 경우는 패딩도 없애줘야죠. 이런 식으로 없애주면 좀 담백해졌죠. 자, 아직 끝이 나지 않았죠? 요거 H1도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폰트 사이즈, 그죠? 100%로 가자. 원래 사이즈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폰트 웨이트도 노멀. 요 굵은 처리하는 부분도 나중에 내가 원할 때 굵게 처리를 해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요 div 안에 있는 A 태그 같은 경우도 요게 원래 원본 디자인은 좀 이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컬러 해서 부모의 폰트 사이즈를 상속받게끔 만들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해서 밑줄도 없애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완전히 담백한 상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여러모로 좋다. 그래서 이 CSS 파일 안에서도요, 카테고리가 구분이 되게끔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CSS 리셋 또는 초기화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어떤 수순이다. 자, 다음에 이 부분 I am a designer developer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또 해나가면 되겠죠. 자, 프로파일 헤더. 자,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러한 초기화를 초반에 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작성하지 않은 스타일 때문에 나중에 뒤통수를 맞죠. 굉장히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언제나 먼저 해주는 게 바람직하죠. 자, I'm a는 일반적인 그냥 텍스트 요소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 디자이너 디벨로퍼 튜터 요게 I'm a 옆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name이라고 하는 요소를 만들었고요. 이 name이 전체죠. 그리고 이 name 안에 요게 잡이죠. 요게 I'm a 옆으로 딱 와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꿔주자. 그래서 여러가지 것들 중에 인라인 블럭으로 가면 I'm a 다음에 자연스럽게 옆으로 붙게끔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가지고요.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 인라인 블록 요소와 옆에 있는 이 인라인 요소와의 기준이 여기요. 베이스라인이라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은 상단 부분이 여기로 딱 붙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버티컬 온라인을 여기서 쓸 수 있게 되죠. 요거를 탑이라고 하게 되면 옆에 있는 텍스트와 요 부분은 요 상단 기점, 요 기점으로 지금 맞게끔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다. 자, 좀 그럴싸해졌죠? 자, 폰트 사이즈가 조금 커진다든지 그런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네임이라고 하는 전체 큰 덩어리에서부터 폰트 사이즈를 지정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조금 크기를 키울게요. 50? 너무 크죠? 30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네임의 타이틀 같은 경우는 폰트 사이즈가 좀 더 커져라. 50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1.3M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도 되죠. 자신의 부모 폰트 사이즈 32 요로 상속해서 넘어가고요. 거기에 1.3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모의 폰트 사이즈가 달라지면 같이 달라진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겠네요. 자,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큰 틀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요 UL 있죠? 네임 잡, 얘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마진 탑 50픽셀을 주게 되면 여기 50 공간이 생기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디자이너가 첫 번째가 아니라 디벨로퍼가 나오게끔 하려면 마이너스 50으로 하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50이라는 수치가 정확하게 이 한 칸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이 한 칸을 정확하게 책정하기 위해서 이 네임이라고 하는 요소에다가 라인하이트라는 속성을 먼저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이 라인하이트는 한 줄의 높이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1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이 폰트 사이즈가 라인하이트가 되는 것이죠. 폰트 사이즈 30이라고 했기 때문에 라인하이트 1이 의미하는 수치는 30이에요. 그러면 30, 30, 30, 30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진 탑을 마이너스 30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 디벨로퍼가 붙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확하게 30씩 이동하는 것이니까 60대면 어떻게 돼요? 튜터가 나오고 90대면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마진이라고 하는 요 속성 자체는 어때요? 이 다음 뒤따라오는 요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죠? 함부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죠? 영향을 주지 않고 딱 나는 이 부분만 보이게끔 하고 싶다, 요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네임 잡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한번 div로 감쌀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딱 이 부분이 이동이 되는데 요걸 한번 또 감싸 가지고 요 움직임을 제한을 건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div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요 네임 잡을 여기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명을 조금 다듬어 보죠. 전체가 네임 잡이고요. 요 UL은 네임 잡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꺾은 거죠. 그러면 요게 네임 잡과 네임 잡 리스트 간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우선 네임 잡이라고 되어 있는 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레드, 버티컬 라인 탑, 요건 그대로 있고요. 네임 잡 리스트가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자, 똑같이 마진 탑 아까 30이었잖아요. 마이너스 30. 그러면 위로 올라간다. 하지만 이 부모인 네임 잡 레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치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임 잡의 하이트를 30으로 잡고요. 오버플로우 히든을 하게 되면 그죠? 재밌는 효과가 나게 되겠죠? 여기에서 30으로 이 높이가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오버플로우 넘쳐 흐른 걸 잘라주겠다 라는 의미니까 네임잡 리스트가 0일 때는 디자이너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30일 때는 디벨로퍼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60일 때는 튜터가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요 살짝 흰색 선으로 보이죠? 이렇게 이동이 되게끔 만들었다. 그죠? 자, 그런데 뭔가 불만족스럽다. 이 사이즈가 30이라고 고정값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폰트 사이즈가 변동이 됐을 때 오류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폰트 사이즈에 따라서 이 값도 변경이 되게끔 하고 싶으면 1M 이렇게 M이라는 유닛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폰트 사이즈 30이 자식 요소인 네임 잡으로 상속이 돼서 넘어오고요. 그죠? 그럼 폰트 사이즈 30의 100%죠. 1배. 그러면 30이 적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1m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20으로 줄어든다라고 해도 30이 된다라고 해도 25가 된다라고 해도 같은 비율로 조절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라인 하이트가 1이면 좀 너무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1.5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1.5가 될 필요가 있다. 그죠?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겠다. 타이틀은 라인 하이트를 1로 하고 이렇게 이 줄 가는 간격을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겠다. 스타일을 좀 더 입혀 볼까요? 폰트, 스타일, 이탈릭. 이탈릭 했더니 요 끝이 좀 잘리네요. 그래서 네임 잡에게 패딩 라이트 1M 너무 크다. 0.5M. 자, 요것도 나중에 폰트 사이즈가 조절되면 이 간격도 같이 조절이 되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오른쪽 키 검사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프로파일의 헤더에 네임 안에 네임 잡이 전체를 잡고 있고요. 네임 잡 안에 네임 잡 리스트가 움직인다. 자, 너무 많이 움직이죠? 0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애니메이션 효과로 자동화를 시키면 된다. 그리고 약간의 더 디테일한 연출을 하게 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요 M이라는 단위와 라인 하이트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인라인 블럭이 뭐하는 어떤 녀석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잡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되게 하려면 자, 요 첫 번째 줄에다가요 애니메이션 이라고 해가지고 키프레임스라는 걸 해야 되겠죠. 물론 요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속성이긴 하지만 그렇죠? 시각적인 재미를 위해서 요즘 많이 쓰게 되어 있죠. 키프레임스라고 한 다음에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롤링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0%에서부터 100%
이런 식으로 뭐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0%면은 뭐 생략을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진 탑 0인데요. 100%가 되게 되면 마진 탑을 아까 1.5로 라인에이트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1.5m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면 0에서 마이너스 1.5로 애니메이션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롤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네임잡 리스트가 움직임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우고 디자인으로 넘어왔죠. 지금 애니메이션 네임 롤링 애니메이션 듀레이션 시간이죠. 요거를 1s 1초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다시 디자이너로 변하죠. 한번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디자이너로 넘어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위치죠. 자, 근데 제가 수동으로 새로 고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되게끔 하려면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터가 필요하죠. 요거를 뭐 숫자 5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인피니트라고 하게 되면 평생 실행돼요. 그죠? 이 디자이너로 딱 바뀌는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자, 그러면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디자이너로 끝나게끔 만들면 계속 루핑되는, 그죠? 계속 반복되는 듯한 형상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트릭을 쓰는 거죠. 여기서 디자이너가 맨 마지막과 시작을, 그죠? 차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요 1.5가 아니라 1.5, 3, 4.5, 6인가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니까 계속 루핑이 되게끔 되는 거죠. 근데 0에서 6m으로 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아니죠. 우리는 한 칸씩 천천히 가게끔 하고 싶으니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자 이렇게 25%씩 하면은 어떨까요? 25, 50, 75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진 탑이 중간에 어떻게 변하는지 지정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1.5가 되면 되고요. 얘는 3, 얘는 4.5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칸씩 이동이 되게끔 뭐 연출할 수 있죠. 근데 너무 빠르네요. 그래서 1S가 아니라 2S, 3S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개선을 하자면요.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마진을 활용한다. 요거보다 다른 속성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성능 면에서요. 자, 뭐냐면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죠. Y. 자, 이거를 쓰게 되면 좀 더 부드럽게 동작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자, 일단 최초에는 0이고요. 25%, 50%, 75%, 100%일 때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총 5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을 5로 나누면 20%죠? 20%씩 이동되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죠? 그죠? 그리고 40%죠? 그리고 60%. 자, 트랜스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너비 또는 높이 기준에서의 퍼센테이지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Y축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높이 기준에서 알아서 퍼센테이지를 책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기 전체 높이의 20%만큼을 위로 올리겠다. 즉 5칸이니까 5칸의 20%는 한 칸의 높이죠. 한 칸의 높이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5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개면 10%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되었다. 근데 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연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애니메이션 디렉션을 리버스로 하게 되면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뭐 원하는 연출대로 하시면 되겠다. 좀 너무 빠른가? 10. 자,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색상이나 이런 것들 좀 연출을 바꿔볼까요? 컬러도 조금 밝은 색으로,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여기만 좀 빛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타이틀은 딥핑크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차별화를 주겠다. 됐네요. 그 다음에 이 네임 같은 경우 이 전체 큰 덩어리죠. 마진 바텀을 주겠다. 30. 이 정도로 주면은 적합하겠네요. 좀 더 20만 줄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큰 덩어리는 만들어진다. 네. 좋네요. 자, 이 폰트 종류를 좀 바꾸면 더 느낌이 살 것 같아요. 자, 구글 폰트로 들어와 가지고요. I am a designer 이렇게 샘플을 작성한 다음에 apply to all fonts 하면요, 이렇게 다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잘 찾으면 될 거예요. 자, 어떤 게 좋을까? 여기서 잘 고르시면 되겠죠. 이런 거 좀 느낌 있네요. 이걸 한번 해볼까? 플러스 누른 다음에,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뭐 폰트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의 여기다가 넣고 이 부분을 복사해가지고 역시나 스타일에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네임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가지고 이렇게 되겠네. 네. 나름 느낌 있네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요게 라인하이트가 충분하지 않으면 요게 지금 좀 넘쳐 흐르네요. 이렇게. 그럼 라인하이트를 더 줘야 된다는 얘기겠구나. 이건 폰트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라인하이트 우리가 줬던 것이 1.5였는데요 2로 주자. 2로 주면 나머지도 2로 늘려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 괜찮은 것 같네요. 좀 더 이것들의 그것이 높이가 커졌다. 근데 뭐 커져도 상관없죠. 우리가 어차피 이 트랜스레이트 요걸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됐네요. 이 네임 타이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I랑 정렬을 딱 맞췄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잖아요. 시각적인 보정을 좀 주기 위해서 마진 레프트를 마이너스 0.5m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약간 이쪽으로 살짝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좀 사이즈도 좀 키워줘도 되겠다.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씩 맞춰 나가세요. 라인 하이트도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조금 겹치게끔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되겠죠? 자, 좋다. 0.7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다. 근데 지금 요게 더 먼저 튀어나와야 되니까 네임 타이틀에 포지션 렐러티브 주면 렐러티브 준 요소는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게 되어 있죠? 그죠? Z인덱스까지 안 주시더라도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이 아닌 요소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게 연출이 되죠? 그러면 좋네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보태자면 요 경계면이 보이잖아요. 요 경계면, 이 경계면이 안 보이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게, 자, 요거처럼요. 약간 부드럽죠 지금. 자, 그건 어떻게 하냐? 박스 섀도우라고 하는 속성을 또 쓰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요 네임 잡, 요게 지금 롤링이 되는 기준 선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박스 섀도우 인셋 안쪽으로 00 50픽셀 레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지금 그림져져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레드로 안 하고 111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요 네임 잡 자체에게 박스 섀도우를 주면 배경으로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죠. 우리는 이런 그림자를 만들어서 요 텍스트 위로 덮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임 잡에게 마크업을 또 추가한다는 게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네임 잡에 애프터 가상 요소를 CSS 단에서 추가할 수 있다. 느낌표. 아직 안 보이죠? 아래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해도 뭐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포지션 앱솔루트 때리는 거죠. 그리고 레프트 0, 탑 0.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가죠. 자, 앱솔루트로 지정된 요소는 기본적으로 전체 뷰포트, 창 기준점으로 배치가 된다. 그래서 레프트 0, 탑 0이죠. 그런데 애프터로 만들어진 가상 요소는 요 요소에, 앞단의 요소에 자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이니까 네임 잡에게 포지션 렐러티브가 적용이 된다면요. 그죠? 요 네임 잡 기준에서의 앱솔루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요 컨텐츠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요. 라이트도 0 해서 꽉 차게 만들고 바텀도 0 해서 꽉 차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 부모 크기만큼 꽉 차는 자식이 만들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배경색을 하지 말고요. 아까 했던 박스 섀도우를 넣는 거예요. 참 잔머리죠? 역시나 인셋으로 하고요. 00, 50, 짭짭짭 이렇게 하면 지금 살짝 그림자가 드리워진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30픽셀, 10픽셀, 10픽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블러와 스프리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블러는 얼마만큼 이렇게 퍼져 나가게 하겠느냐, 스프리드는 어떤 진하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위아래는 충분히 효과가 좋은데요, 옆에는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옆에. 그렇다고 여기 패딩을 주자니 좀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보도를 하나 넣어볼게요. 보도 이렇게 잡혔죠? 여기서 마진 레프트를, 그죠? 마이너스 1m 튀어나가게 만든 거죠. 여기가 지금 원래 여기서 넣는데 더 바깥으로 나가버리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그림자가 안 생기게끔 연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연출이 만들어지죠. 그럴싸하네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 박스 섀도우 같은 경우는 많이 써보시면 감이 바로 와요. 요게 이제 안쪽 그림자라는 뜻이고요. 요게 X 좌표, Y 좌표, 요게 블러. 얼마나 흐리게 할 것이냐, 뿌옇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 요건 이제 스프리드라고 해가지고 뭐 진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뭐 말로 좀 설명이 어렵고 직접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건 색깔이고, 색깔은 요 배경색과 똑같은 색을 해줘서 이렇게 연출하게 됐죠. 자, 그럼 그럴싸하네요. 네임 타이틀에 마진 바텀 좀 더 줘야 되겠다. 20, 40 이런 식으로 줘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겠죠. 여기 전체 네임 여기에 마진 바텀을 주는 게 훨씬 더 이롭겠죠. 전체적으로 레이아웃 잡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그럴싸하다. 자, 다음에는 요 아이콘스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3개의 아이콘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얘를 작업을 해봅시다. 아이콘스 안에 A 태그, 여기서 아이콘스, 그리고 아이콘스 안에 A 태그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 아이콘 이미지 6개를 한 이미지로 묶었다. 요거 이제 이미지 스프라이트 기법이라고 하죠. 한 장의 이미지로 6개의 버튼 상황을 다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가 6개라고 해서 6개를 그때그때 불러온다면 그만큼 속도 저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이런 기법이죠. 한 번에 이미지 6개의 상황을 불러와라.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이용해서 요 해당 이미지가 나오게끔 그렇게 연출을 하죠. 지금 이게 90x 60 픽셀이니까 하나가 30x 3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스 30, 하이트 30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크기가 조절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A 태그는 인라인이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네모꼴로 만든 다음에, 근데 이렇게 블럭만 하게 되면 한 줄 하나씩 다 차지하니까 인라인 하이픈 블럭으로 가로 배치가 되게끔 만들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텍스트는 지우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개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글에서 그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 기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예전 방식으로 할게요. 텍스트 인던트를 마이너스 9,999 이렇게 해줘서 간략하게 없애는 방법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기법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 엔진이 점차 발전을 함으로써 또 이러한 방법들이 소용이 없다라고 경험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색을 많이 하셔가지고 최신 기법을 잘 찾아서 하시기를 바래요. 우선 지금 이 예제에서는 단순하게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옛날 방식 그대로 한번 처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콘스 A 해가지고요, 트위터 는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하는 거죠. 레프트 탑. 그래서 이 컨셉으로 나머지 2개도 작업을 한다. 인터레스트. 그래서 정렬을 이렇게 맞추는 게 기분이 좋겠죠. 센터, 라이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각각 다르게 해줘서 한 장의 소스를 가지고 있지만 배경 위치를 바꿈으로써 버튼 3개를 한 장의 이미지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콘스 A에 호버됐을 때는 백그라운드 포지션 Y가 바텀이 되게, 즉 Y축만 변경을 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X축은 그대로 있고요. 레프트, 센터, 라이트는 이 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이게 Y축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만 조절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가만 보니까 이 P 태그 아래쪽에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P 태그한테 주지 말고 애매하니까 이 아이콘스의 상하단 마진을 이렇게 주는 것도 방법이겠네. 너무 많이 떴구나. 30 이런 식으로 줘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네. 좋죠? 이렇게 만들면 상단 요 요소는 다 완성이 됐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잠깐 쉬었다가 섹션 부분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섹션은 총 3가지죠. 그리고 워크 익스피리언스, 스킬, 컨택트,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 3가지 제목이 다 공통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제목부터 한번 넣어보자. 두 개는 잠깐 지우고 여기에다가 공간 마련한 다음에 H2로 넣으면 적합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점점점, 여기 한 덩어리죠. 복사해서 2개가 만들어지고요. 요건 스킬이고, 요거는 컨택트.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넣자마자 바로 느낌이 오죠? H2에 기본으로 있는 상하단 마진은 또 없애줘야 되겠구나. 스타일로 가져가지고 요 리셋 코너에다가 H2를 추가를 해줘야 될 거고요. 요것도 H2가 추가가 되어야지 되겠죠? 기본적인 스타일이 없어졌고요. 요 H2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스타일, 요 색깔과 상단 보더 있죠? 이 부분을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크업이 섹션 안에 있는 H2죠? 프로파일 섹션 안에 있는 H2. 그래서 프로파일이 여기 있죠? 섹션 안에 H2 이렇게 잡고요. 보더 탑 3픽셀 솔리드까지 줬고요. 컬러를 우리가 원하는 컬러로 지정을 하게 되면 보도하고 요 글씨 색상, 즉 이게 포그라운드 컬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요게 여기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디자인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바텀은 우리가 한꺼번에 조절을 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히 조절을 하면은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기본적인 틀부터 작업을 하고요. 그 안에 마크업을 나중에 작업을 하죠. 자, 이 워크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5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거는 어떤 마크업이 좀 적합할까? 전체가 UL, 그 안에 LI가 5개. UL은 unordered list라고 해가지고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UL, LI. 그죠? 여기 안에 H3가 되면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요 연도를 넣고요. 문단 P택으로 내용을 이렇게 넣으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자기 자신의 실제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총 5개가 되게끔 이렇게 연출을 했어요. 오,
7 9년 저기 미래가 됐네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H3가 추가가 됐으니 역시나 초기화에서 H3 추가해주고요. 이것도 추가해줘. 그죠? 기본 스타일 초기화는 언제나 잘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럼 여기서 요 UL이 또 하나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클래스를 또 달아보죠. 여기 타임라인이라고 달게요. 그리고 타임라인으로 또 시작을 하는 거죠. 타임라인 안에 뭔가 또 들어가는데 여기 안에 H3죠. 요거에 뭐 색깔을 오렌지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타임라인에 LI가 있죠. LI 안에 있는 P 태그 선택해서, 아니다, 그냥 LI 기준에서 작업을 하는 게 낫겠네요. LI 기준에서 뭐 패딩 바텀 뭐 30 이런 식으로 공간을 준다든지 해서 좀 더 발전시키면 되겠죠. 얘는 타이틀에 맞은 바텀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까 섹션 있었죠? H2 이렇게 마진 바텀 30 또는 뭐 20 이런 식으로 적당히 조절을 해주면 이런 어떤 간격이 생기겠죠? 자, 얘네들은 폰트 사이즈가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요, 타임라인 자체의 폰트 사이즈를 좀 줄이자. 얼마나 줄일까요? 14픽셀? 근데 이렇게 고정 픽셀로 줄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HTML에 설정되어 있는 폰트 사이즈에 비례하는 값을 넣어주는 RM 단위를 쓰는 게 좋겠죠. 1RM이라고 하게 되면 HTML에 설정되어 있는 폰트 사이즈가 그대로 넘어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16픽셀이고요. 그 16픽셀이 고스란히 넘어온 거다. 그죠? 그럼 여기에 0.7, 0.6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HTML에 설정되어 있는 폰트 사이즈에 비례하는 폰트 사이즈를 또 지정해 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주게 되면 이게 실제 몇 픽셀인지 계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코딩으로 즉흥적인 디자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얼추 느낌이 나오고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타임라인 LI는 패딩 바텀이 있으면 안 되니까 타임라인 LI의 라스트 차일드는 패딩 바텀이 0이다. 여기는 없게. 이 간격이 똑같이 유지가 되게, 이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쓸데없는 간격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차분히 만들다 보면 디자인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잘 됐네요. 또 뭐라 하면 될까요? 요거는 LI H3로 잡고 LI 밑으로 이렇게 넣는 게 더 자연스럽겠네요.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뭐 원한다면 플로트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이 안으로 또 넣어줄 수도 있겠고요. 뭐 폰트 사이즈를 또 뭐 좀 조절해 줄 수도 있겠죠. 이것도 역시나 RM 단위로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H3의 폰트 사이즈 조금 조절해 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조금 뭐 크게 이렇게 키워준다든지, 그리고 뭐 마진 라이트 0.2M, 5M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떨어뜨리는 연출도 뭐 가능하겠죠. 자, 이게 플로트니까 좋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좀 더 하는 김에 디자인을 더 해보면, 보더 탑 3픽셀 솔리드, 위에 보도도 이렇게 좀 넣어볼 수가 있을 거고, 다양하게 연출해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요게 이제 구두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끔 그렇게 연출을 해본 거예요. 폰트 사이즈랑 뭐 레터 스페이싱 이런 거 줘도 재밌겠네요. 0.2M 조금 떨어뜨리면 좋겠고, 패딩 탑 0.1M.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조금씩 이렇게 만지는 게 좀 노가다성이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다 손이 많이 가게 되어 있죠. 마음에 들 때까지 또 하다 보면은 저기 밤이 또 저기 새어지고 그러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요 연도가 더 돋보이겠다. 사이즈 0.9, 8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만져주시면 좋겠죠. 0.1M.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연출이 됐죠. 그래서 이 글씨 색도 좀 조절을 할까요? 타임라인에 글씨 색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어둡게, 너무 어둡나요? 이런 식으로 어둡게 갈게요. 이거보다는 좀 그거한 컨텐츠니까, 여기 원래 사이즈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사이즈를 조금씩 조절을 해 나가면서 완성을 시켜 나가는 거죠. 섹션, 여러분들도 딱 이대로 디자인 한다기보다는 조금씩 맞춰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뭐 상하단만 주고 좌우로는 주지 말자. 좋네요. 이게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에는 요 스킬 관련된 부분 해볼게요. 스킬은 이렇게 바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스킬에 대한 이름이 적혀져 있고, 오른쪽에는 이 스킬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적어놨죠. 제 능력의 어떤 수치들을 표현을 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저것도 마크업을 한번 해보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마크업하면 좋을까? 역시나 이것도 ULLI로 작업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LI에서 이 포토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까랑 똑같은 컨셉으로 H3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 숫자는 100 %,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넣어주면 뭔가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이건 일단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li 안에 h3만 이렇게 있게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한 줄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여러 줄 이렇게 들어가기. 요거는 클래스 그래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 가지 어떤 스킬들을 제가 임의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해볼까요? 5개. 자, 이미 초기화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담백하게 나왔죠. 그럼 이제 그래프 li 기준으로 뭔가 디자인을 해나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또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해서 디자인 해나갈 수 있다. 배경색 일단 뭐 파란색 계열로 하고요. 컬러는 배경이랑 똑같이 가게 되고, 헤딩은 안쪽 공간이 있죠. 0.2m 그리고 마진은 0 아니다, 상하단 m 주고 좌우는 0 좀 더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하면 되겠죠. 왜 계속 m을 쓰냐면 폰트 크기가 커지면 이러한 간격들도 같이 커지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좀 더 줄까요? 그리고 보더 레이디우스 이런 거 줘가지고 50픽셀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뭐 즉흥적으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상하단은 0.5고 좌우는 1, 좌우를 좀 더 많이 주는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스킬들이 다 똑같은 점수가 되면 안 되니까 위스를 조금씩 조절을 해줄 텐데요. 중요한 건 그거죠. 좀 더 유지보수가 편리하게끔 만드는 것. 지금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아까 뭐 100% 이런 식으로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적지 않고, 자, 데이터라고 하는 커스텀 속성을 적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100% 이렇게 넣었죠? 여기 복사가 돼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90, 70, 60, 50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를 바로바로 이렇게 넣는 것이 뭐 그렇다고 표시가 되지는 않겠죠. 대신에 190, 70, 60, 50을 CSS 단에서 불러올 수 있다 이거예요. 당겨 오려면 그래프 li에 before 이러한 가상 요소를 또 만들어서 넣는 거죠. 컨텐츠 해가지고 느낌표를 넣어보면요, 요 그래프 li라고 하는 부모의 자식 요소로 가상 요소 before 요소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li라고 하는 마커 안에 있는 컨텐츠 before 여기죠. 여기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느낌표가 이렇게 추가가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가 된 거를 플로트 속성으로 오른쪽으로 배치 이렇게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느낌표 말고 ATTR이라는 걸 이용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데이터의 스코어였잖아요. 데이터 스코어라고 적게 되면 요게 어트리뷰트라는 뜻이죠. 속성. 그래서 이 데이터 스코어의 값을 불러와서 컨텐츠로 넣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에 바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유지보수할 때 이 부분만 조절을 하게 되면 된다. 자, 이제 사이즈 조절이 되는 부분만 남았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데이터 스코어라고 하는 커스텀 속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프 li의 속성 선택자를 이용한다. 여기에 데이터 스코어가 만약에 50%라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선택된 거 지금 표시되죠. 위스가 50%가 되게 해라. 근데 딱 누가 봐도 50%가 넘어가죠. 이건 왜 그러냐? li에 이미 패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위스 값의 패딩은 플러스 알파 되는 속성인 거죠. 그래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넣어줘야지만이 위스 50% 해당하는 값에
진정한 안쪽 패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아니면 윗값 50%의 패딩이 플러스 알파 되는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주의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대로 되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속성들, 박스 사이징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요. 모든 LI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한 줄로 만들어서 여러 개가 될 수 있게. 데이터 스코어가 190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유지 보수를 실제 마크업만 수정이 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한다 라는 거죠. (50%까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스타일을 입히자면요, 요 그라데이션 좀 넣으면 좋겠죠. CSS 그라디언트를 이용할 건데요. 그라데이션이죠. 저도 이러한 어떤 사이트들 찾아가지고 활용을 해요. CSS 그라디언트라고만 검색을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툴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설명드릴 것도 없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CSS 속성을 복사해서 요 LI한테 바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렇게 적용이 바로 될 수가 있겠죠. 이쁘네요. 그래서 글씨 색상도 요거는 뭐 화이트로 작업을 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뭐 스타일을 한번 조절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되네요. 스타일 어느 정도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컨택트인데, 컨택트는 되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어떤 마크업으로 할 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것도 ULLI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에는 DL 태그로 한번 해볼게요. DL은 Definition List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쓰는 태그이죠. 그래서 요거에는 DT라고 하는, 자, 이러한 마크업으로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클래스, 이거는 뭐 리스트라는 간단한 이름으로 할게요. 자, 이것도 역시나 기본 스타일 초기화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DL에 있는 스타일을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DD 스타일을 제거를 해줘서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리스트라고 하는 항목을 또 역시나 만들어서 리스트 안에 있는 DT 컬러 오렌지, 그죠? 그리고 얘가 지금 한 줄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플로트 레프트,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붙게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요 정렬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위스를 고정값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좀 그럴싸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텍스트가 무한정 길어지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DD에게 오버플로우 히든 해줘가지고 이 플로트된 요소와
이 요소가 완전히 정리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리스트 dd라고 하는 얘가 새로운 BFC 영역이 생성되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옆에 있던 플러트된 요소하고 분리가 되게끔 된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또 잡아줄 수가 있겠죠? 여기 안에 있는 이 컨텐츠가 얼마만큼의 양인지 상관없이 레이아웃이 안정적으로 잡힐 수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이 모바일 페이지 자체는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스크롤 했을 때 이런 타이틀들 기준에서 고정이 되는 효과를 줘볼게요. 자, 말로 설명하니까 좀 애매하죠. 자, 이런 것 보시면 이 제인도라고 하는 게 타이틀이잖아요. 스크롤이 위로 가다가 고정,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고정, 이렇게 되는 효과를 한번 줘보겠다. 자, 원래 저런 것들을 하려면 자바스크립트 있죠? 자바스크립트 코딩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했었어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기법들이 워낙 많이 나왔죠. 특히나 이 스크롤 관련된 효과들은 자바스크립트로 짜게 되면 성능이 좋게 만들기가 어려운데 브라우저 수준에서 제공을 해주게 되면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굉장히 고생을 덜 할 수가 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제인도라고 하는 게 고정이 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포지션 스티커죠. 스티커, 뭔가 착 달라붙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탑 10픽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죠. 볼까요? 안되네요. 자, 스티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네임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네임이죠. 자, 네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임에 보더 픽셀 레드. 자, 보더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안에서의 스티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점 있죠. 무슨 얘기냐면 네임에게 하이트를 500을 줬다라고 하면 네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동작이 된다는 거예요. 해볼게요. 딱 걸리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지속되냐면 부모 요소가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되는 거죠. 자, 걸렸다가 부모 요소가 끝날 때까지. 맞죠? 어떻게 동작되는지 알겠죠? 그냥 무조건 포지션만 준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스태틱이 부여된 요소의 부모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동작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정도의 크기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하이트 500픽셀을 이렇게 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이렇게 상단에 잠깐이라도 걸리게끔 만들 수가 있을까요? 즉 여기까지 걸리게끔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름이 나오게 하고 싶다. 이 네임 타이틀에 되어 있던 스티키를 없애고요. 요걸 그냥 포지션 렐러티브 원래대로 돌리고요. 요 네임이라고 하는 전체 있죠? 여기에 포지션 스티키를 주고 탑 0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되죠. 그리고 포지션 스티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도 배경색과 동일한 112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그림자 효과를 주면은 좋겠다.
그래서 박스 섀도우 0 0 0 인셋은 적용하지 않죠. 바깥쪽 그림자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10픽셀 10픽셀 그림자 생겼죠. 1, 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두운 그림자가 생긴다. 블러도 10이고 스프리드도 10이다 라고 하면 꽤 진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보도도 지우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좀 더 블러를 많이 줄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이 그림자 효과가 은은하게 퍼지게 되겠죠. 자, 이 정도가 괜찮겠네요. 만약에 이 아이머 크리에이터 이 부분은 보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탑을 0 픽셀을 줄 게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줄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값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 1m.5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거는 2 이렇게 주게 되면 1.8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절히 조절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끝날 때쯤에 이렇게 다시, 그리고 이 부분이죠. 워크 익스피리언스 얘도 찾아서 해준다. 제가 어디냐, 프로파일 섹션 H2 요거죠. 여기에 포지션 스티키 탑은 0 그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것도 좀 진하게 돼야 뒤에 게 보이겠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박스 섀도우도 0 0 10 아니다 50 10 111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드럽게 딱 먹어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 맨 마지막까지 좀 스크롤이 돼서 효과가 제대로 되는지 보고 싶으니까요. 스크롤이 좀 많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 프로파일에 민 하이트 그죠? 최소 그거죠? 5000 픽셀 이렇게 하게 되면 일부러 이제 스크롤이 많이 되게끔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아주 은은하게 이렇게 효과가 적용이 된다. 마음에 드네. 자, 이런 스티키 효과를 우리가 CSS 단 몇 줄로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인은 해보셔야지 되는 거죠. 뭘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 canIUse.com에서 스티키라고 하는 속성명으로 검색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IE는 아예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엣지에서는 약간의 파셜 소프트 부분적인 지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게 이 사파리죠. 사파리에는 이 웹킷이라고 하는 프리픽스, 벤더의 제조사의 프리픽스죠. 이 부분을 붙여야지만이 동작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이거는 뭐 일종의 베타 딱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사파리에서도 이 스티키가 동작이 되게 만들려면 스티키 앞에다가 이 웹킷이라고 하는 벤더 프리픽스를 꼭 붙여주세요. 그러면 동작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로 대체할 수도 있죠. 호환성이 좀 좋게끔 만들려면. 그래서 이 스티키 jQuery, 스티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가 호환성 좋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모바일 페이지는 완성을 했고요. 이제 PC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사이즈를 키워봅시다. 자, 이렇게 키우면 얘네들이 적절히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괜찮게 나오죠. 자, 이 정도 되면 아이패드 미니 정도는 되겠네요. 그죠? 잘 나온다. 잘 보여져요. 만족스럽게. 근데 점차 커지게 되면 곤란해지죠. 이거는 비율 16대 9 비율로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높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는 것이죠. 자, PC 페이지는 더 커지잖아요. 어느샌가 전체 페이지를 꽉 채우는 그러한 이상한 형태의 상황이 연출이 되죠.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뭔가 이상하죠? 자, 그러면 미디어 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CSS가 끝나는 이 위치에다가 추가적인 미디어 퀄리를 입력한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괄호 안에 조건을 넣는 것이죠. 자, min-width, 그죠? 최소 사이즈 규정을 통해서 요거보다 더 크기가 커진다면 이런 개념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몇으로 할까요? 768 픽셀? 이건 임의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768보다 이 뷰포트의 크기가 커진다면, 지금 우리는 브라우저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브라우저의 크기가 커진다면 div에 보더를 주었다. 테스트 해볼게요. 다 빨간색이 나왔죠? 근데 창 크기를 줄여서 768보다 작아지면 없고 커지면 생긴다. 즉 여기서 커지는 이 순간에 좀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이건 장난을 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진 부분이 포트레이트잖아요. 포트레이트를 그죠? 포지션 픽스드로 변경을 하고요. 레프트는 0, 탑 0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없어졌죠? 크기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width 0, height 0이 되어버린 상황이겠죠? 그래서 width는 50VW, height도 100VH. 여기서 VW, VH라고 하는 단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뷰포트 width, 이거는 뷰포트 height예요. 전체 창 기준에서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50% 뷰포트 width예요. 뷰포트 기준에서 50%의 너비를 받아와라. 뷰포트 기준에서 100%의 높이를 받아와라 라고 하는 최신 속성이죠.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런데 창 크기를 더 늘려볼까요? 배경 이미지가 좀 이상하게 출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삐져나가 있잖아요. 자, 반대편에 있는 이 프로파일, 얘는 마진 레프트를 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width가 50으로 돼 있으니까 50VW로 마진 레프트를 주게 되면 여기에 있던 게 여기로 확 밀리겠죠. 근데 이 이미지의 크기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60대 40으로 이렇게 볼게요. 여기 60이 돼야죠. 60대 40, 즉 마진 레프트도 60이 돼야죠. 그러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 아직까지도 이 이미지가 썩 마음에 들지 않죠. 자, 이거는 왜 그럴까?
자, 왜 그러냐면 포트레이트의 기본 속성을 확인을 해 보셔야지 돼요. 우리는 패딩 탑을 준 적이 있다고요. 패딩 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정한 이 위스 크기에 또는 하이트 크기에 플러스 알파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100VH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패딩 줬었던 것은 0으로 없애줘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패딩 7% 이거를 5%로 바꾸고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 얘가 좀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이게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그게 오늘의 마지막인데, 자, 미디어 쿼리에서 저 부분이 타임라인이었잖아요. 타임라인에 LI를 대상으로 작업을 더 진행을 하는 거죠. 일단 사이즈가 위스가 50%가 되게끔 만들고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요 짝수 쪽에 있는 부분을 타임라인 LI의 NTH 차일드 2분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홀수는 오드일 거고요. 그래서 마진 레프트를 오토로 잡는다. 그러면 이 짝수에 있는 애들이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겠죠. 홀수고 짝수가 오른쪽,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겹치게끔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짝수 번째에 있는 것의 마진을 설정한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만들면 이 요소는 위로 올라갈 거고요. 요 아래쪽에 마진이 네거티브 마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017이 좀 더 빨리 시작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진 탑 마이너스 100, 마진 바텀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좀 더 줘도 되겠네요. 200, 200 너무 많이 줬구나. 150, 150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여기 간격이 조금 벌어지면 좋겠네요. LI한테 패딩 상하단 0, 좌우 뭐 10픽셀 그러면은 더 커지죠. 50% 더 커져 버리죠. 그래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그러면은 이 공간이 생긴 상태로 너비가 결정이 되죠. 근데 그러면 이 얼라인이 안 맞죠? 그 부분은 요걸 전체를 감싸고 있는 타임라인 부모죠. 여기에 마진 0 마이너스 10 네거티브 마진 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아, 타임라인 요 LI들을 싸고 있는 전체 부모죠. 여기에 좌우 마진을 네거티브 마진으로 해주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커지는 효과가 나게끔 된다. 그러면 팽창을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끝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씩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요. 더 느낌이 좋아졌죠. 자, 되었네요. 창 크기를 줄여보면 여기서 이렇게 모바일 요 사이즈가 좀 작은 듯하게 보이죠. 그래서
요 네임이죠. 네임의 폰트 사이즈를 768보다 사이즈가 컸을 때 상황은 3VW 역시나 창 크기에 따라 비례하는 폰트 사이즈로 설정한다. 굉장히 커진 걸 알 수가 있죠. 좀 더 키울까요? 4. 엄청 커졌죠? 근데 폰트 사이즈가 커져도 이 전체 디자인에는 큰 영향이 없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죠. 창 크기를 줄여볼까요? 그럼 같은 비율로 줄어들고요. 모바일에서는 그냥 고정 픽셀로 되어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타이틀이 좀 더 강조가 되면 멋이 있죠. 자,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이 티티하우스 시간은 제가 일전에 만들어 놨던 유튜브 강의의 내용들을 실용성 있게 하나의 예제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약간 빠르게 진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예전에 올려놨던 강의들을 다시 정주행하시고 이 편을 보시면 좀 더 탄탄하게 요거를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랑 똑같은 디자인 하는 게 주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내가 마음대로 변주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것이니까 파이팅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